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 엘레강스진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상간녀를 만난다 대 만나지 않는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묻지마 캔디입니다. 남편이랑 바람을 핀 상간녀의 얼굴을 몰랐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여자일까? 이쁠까? 몸매는 날씬할까? 어떤 여자길래 남편이 바람을 폈을까? 온갖 상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간녀의 전화번호라도 확보하게 되면 연락처를 저장하고 궁금했던 상간녀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물론 상간녀의 연락처를 저장해도 카톡이 뜨지 않는 경우도 있고 카톡에 상간녀의 얼굴 사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나요? 거의 100% 있지 않나요? 아니,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네네. 하지만 대부분의 상간녀들이 감정이 들쑥날쑥해서 카톡 프사 사진을 수시로 바꾸고 관종이라서 지 면상을 수십 장을 올린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요즘에 그 사진이랑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하러 오시면 얼굴이 굉장히 다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요즘에 얼굴 보정에 너무 잘 나옵니다. 그쵸. 예. 저도 깜놀깜놀합니다. 네. 웬만하면 다 미스코리아로 바꿔버리잖아요. 네. 지금 캔디 프사도 앱을 썼습니다. 네. 네. 여튼 얼굴을 프사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상간녀를 찾아가서 경고하고 각서받고 박사를 낼 것인지 그냥 법적으로 대응만 하고 얼굴을 마주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갈등을 하시게 되거든요. 네. 근데 박살 그러니까 네. 꼭 만나서 뭐 때리고 막 이 박살 말고 네네. 상관관계 종료를 위해서는 네. 무조건 미혼녀의 경우에는 부모님을 네, 맞아요. 유부녀의 경우에는 상간녀의 남편을 네. 그 박살은 꼭 해야 되는 것이고요. 부수적으로 분노 해결을 위해서 상간자 자체를 꼭 만나서 네. 자력구제를 네. 할 것인지 네. 우리나라는 자력구제 금지의 법칙인데 네. 자력구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네. 참 선택하기 어려운 일인 거죠. 네. 네. 저도 상간녀 부모만 만나는 거를 선택했었는데 네. 굳이 상간녀가 저를 찾아러 와가지고 네. 그렇게 만나게 됐는데 저는 상간자를 굳이 안 만나는 걸 선택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찐님은 선택했지만 만약에 상간녀가 왔을 때 너 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걸 안 했으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 상간녀가 네. 자기 부모를 만난 걸로도 타격이 분명히 네. 있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이제 싱글 미혼인 경우에는 네. 부모님을 이제 찾아가면은 네. 이 미친년아 저 할아버지 만나가지고 네 인생 어떻게 하려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막 잡아 뜯어 말릴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유부녀인 경우는 유부남을 만나면 이 미친년도 집에서 살림만 하고 뭐가 다닌 거야 이럴 건데 제일 애매한 게 이혼. 싱글녀. 진짜 지독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저 그렇게 쳐다보세요? 아니 이상해. 자격지심이야. 나는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사실 거기도 부모가 있잖아요. 가도 보통은 이혼 정도 했으면 연식 오래됐고 그쵸. 부모님들 시골에서 나이 들어가지고 뭐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잘 모르고 가봤자 어차피 이혼녀들이 다 바람 피는 게 아니라 바람 피는 불륜하는 애들은 이사도 수십 번 가고 반지하에 살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혼 한 번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임팩트가 없어. 잃을 게 없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진짜 찔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요즘에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네. 이혼 상간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네. 두 가지 경우에 각각의 장단점이 다 역시 존재를 하는데 네. 상간녀를 만났을 경우의 장단점과 만나지 않았을 경우의 장단점 등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 상간녀를 만난다. 네. 박살하러 갈 때 아내분들 많이 떨고 그러시는데 맞아요, 떨려요. 네. 사실 뭐 저 말로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하지만 저도 우왕청심을 먹었다는 거. 네. 친구를 또 데리고 갔다는 거. 네. 평일 아침 일찍 상간녀가 무방비 상태일 때 아내는 백화점 일단 가십시오. 그 전날.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빼입고 네. 가가지고 난냉굿바람에 눈곱 붙어갖고 아주 비참한 꼬라지를 하고 있는 상간녀를 보고 이제 일단 기선 제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참한 꼬라지를 보면 뭐가 기쁜가요? 아니요. 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 음. 아니 별거 아니네 이런 느낌 들었거든요. 걔 거지 같은 게 완전 눈에 화장 뭐 득지득지 붙어가지고. 좀 깔끔하지 않으신 분이요. 아니요. 걔는 술 떡에 됐으니까 제대로 메이크업도 안 주고 잔 거죠.
혹시 네. 캔디님도 술 저 술 좋아합니다. 인정합니다. 네네. 혹시 혹시 뭐요? 찐님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는데 저 화장은 꼭 지워요. 저도 다 지우고 삽니다. 아, 네. 네. 아니 아예 지우고 먹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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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경고하고 두 번 다시 만날 경우 주변에 알려나간다고 말을 하면서 각서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 만난다고 한 각서의 효력은 뭘까요? 그냥 경고의 의미죠. 사실 그 그러니까요. 각서를 뭐 법정에 제출해봤자 강압에 의해서 적었다, 강박에 의해서 적었다 하면은 그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거짓말을 아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놓고도 네. 막 연락을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네. 각서에다가 너가 또다시 만났을 경우에 뭐 알려나간다, 뭐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소송을 하는 걸 전혀 눈치 못 채게 각서까지 받아갔으니까 소송은 안 하겠지라고 마음 턱 놓고 있을 때 칼로 탁 찌르는 거죠. 아, 그래서 뒤통수를 칵 네. 맞는. 네. 네. 그다음에는 머리 끄댕이라도 잡아 뜯고 싸다구라도 날려야 아내의 분노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네. 꼭 뭐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비폭력주의자들. 근데 왜냐하면 이거 못 때렸다고 전화 오시는 아내분들 진짜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너 때문에 이걸 해서 그런지. 그것도 어찌 보면 폭력이죠. 언어폭력. 그러니까 네. 언어폭력을 하든지 그게 꼭 이게 때려서 그게 답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 때려야 돼요. 때려야 돼요? 네. 근데 뭐 지금 아내분들한테 박살 내라면 무서워요. 어떤 분들은 나랑 같이 가자 계속 그러시는데 저는 지금 이미 형사 고소권이 있고 돈을 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캔디님이 데려가. 제가 더 미쳐가지고 거기다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네. 스스로 다들 스스로 가고 싶을 때 네. 본인이 간절히 원할 때 꼭 네. 가야 되겠다. 이때 가셔야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상간녀 얼굴을 영원히 기억할 수밖에 없는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아, 요즘은 뭐 카톡이나 SNS 네. 때문에 얼굴을 모를 방법이 있나요? 전화번호 알면 거의 다 알지 하지만 않을까요? 그 SNS 상의 사진이랑 아. 실물이 너무 달라. 아. 아내분들이 박살하면서 동영상 찍은 거 보내주거든요. 네네. 옥덜매. 완전 달라. 그리고 얼굴 몸이 일단 1.5배는 부어 있어. 달라요. 네. 네. 그 다음에는 분풀이는 되지만 끌어오르는 분노 표출로 인해서 뒤에 협박이라던가 명예훼손, 주거 침입, 폭행 등의 형사 고소를 뭐 사실은 거의 100% 당하죠. 네, 네, 요즘은 당할 다 수가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그냥 하라고 하거든.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소송도 좀 복잡해지고 네. 형사 고소권 때문에 이게 좀 기간도 길어지고 기간이 길어지진 않아요. 형사는 형사대로 가고 민사는 민사대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민사에 더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 내용을 추가로 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뭔가 네. 참작하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예, 판결금이 영향 미쳐요. 네. 100만 원, 200만 원 네. 낮아지거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했던 네네. 것처럼 그 형사 고소권으로 인해서 네. 민사 내 소송에도 제출해서 그 내용을 판결금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상간녀를 만난다 부분을 했고 네. 이제 상간녀를 만나지 않는다는 찐님이 말씀해 주세요. 네. 첫 번째로 만나지 않으면서 소송 등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상간녀를 응징하는 게 되는데요. 네. 단 소송은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니까요. 네, 법적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필수로 해야지 아내들의 분노가 진짜 만분의 1, 천만분의 1이라도 해결이 되지 해소가 되지 소송 안 하고 뭘 용서를 한다? 전 진짜 아니 그거는- 분노 해결도 되지만 네. 그 둘 사이를 떼어넣기 위한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전화 받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잘한다고 해서 냅뒀는데 또 만나고 있더라고. 이제 소송하려고요. 그거 진짜 네. 팩트입니다. 소송은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상간녀의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는다. 트라우마는 안 생기지만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까? 그쵸.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상상의 나래로 인한 트라우마가 더 발생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 트라우마가 상간녀 얼굴을 보고 안 보고도 생기는데 증거 때문에 오늘도 어떤 아내분이 진짜 전화 와가지고 펑펑 우셨거든요. 그냥 말 없이 계속 한 10분, 20분 우셨는데 내가 원래 맨날 따라 울다가 요즘엔 안 울어요. 근데 그 또 생각나더라고요. 그거 내용을 보고 너무 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정도면 별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 힘들어하시더라고. 증거로 인해서 저도 또 한동안 트라우마로 괴로워했던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캔디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근데 요즘에는 제가 마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 네. 그때 증거를 보면서 네. 오히려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 찐님 얼굴에 독 한 끼가 뭐냐 지글지글 올랐네. 독기가 그냥 야, 역시 이건 정말 우리는 이번 남편의 외도를 성장하게 됐습니다. 네. 천지를 모르던 찐님이
지금 유명 방송인이 되었고. 아, 진짜요? 네, 우리 세상에서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네.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상간녀 박사를 내지 못해서 속에서 분노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막 병도 생겨요. 그럴 것 같아. 진짜 네. 이거 박살 안 해도 분노가 생기는데 네. 소송 안 하고 뭐 취하한 경우나 이런 경우는 진짜 이 속을 잡아 뜯을 것 같습니다. 그 다 언니분들 전화 전에 지금 병원 다니고 있다고. 네, 그 분노를 어떻게 할까요? 그때 마음은 덮어야지. 아내들 의외로 소송하면 집이 다 엉망진창 되는 줄 알거든요. 배우자 외도를 어떻게 덮어요? 아니 그냥 내가만 참으면 되겠지. 그렇게 했는데 또 하고 있으니까 또 병이 생기고 또 병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소송은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상간자에게 최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박사는 진행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알려나가는 말씀하셨지만 거. 미혼녀 부모, 네. 유부녀 남편. 참 이혼녀는 우리가 그 해답을 어떻게 찾을까요? 좀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아 진짜 찔기더라고요. 네, 어쨌든 네. 네 번째 말씀해 주세요. 네. 형사 고소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경찰서에 다닐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있죠. 네. 그래서 그래서 깔끔하게. 깔끔한 것도 있고 이제 박살 내고 나서 저 무조건 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경찰서 나오래요 이러면서 좀 그걸로 또 고통스러워 하는데 네. 맨 나중에 겁나잖아요. 우리가 진짜 경찰서 가볼 일이 없잖아요. 한 번씩 가보있어 괜찮습니다. 저는 저도 한 가봤어요. 5번 갔어요. 저는 한 번 갔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거를 근데 나중에 이 말 하더라고요. 형사 고소 때문에 약간 마음이 좀 흔들렸지만 힘들었지만 박살 낸 게 더 잘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5번째는요. 이미 만났기 때문에 어떤 여자를 만났을까 하는 궁금증이 안 만났으니까 안 사라지죠. 만났으니까 사라지지 않는다고. 네. 네.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보통은 보지 말라고 변호사분들은 많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변호사분들은 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떤 변호사는 막 상간녀 만나가지고 박살하고 온 게 정말 후회가 된다라고 하는 아내분들이 많다고 막 방송에 나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상담한 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네. 변호사들한테 여쭤보면은 네. 처음부터 상간녀 만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변호사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 판결금을 높게 책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으로 판결금을 높게 하고 또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도 네.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네. 상간자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최적의 효율적인 대응을 하고 네. 외도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네. 방지하기 위한 의도도 있으리라고 아 그럼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더러운 애한테 제 손을 대서 폭행을 휘둘러 가지고 네. 제 이력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네. 폭행을 안 한 것은 잘 판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길 자신도 없었어요. 아니, 연령차가 많이 나서 음. 내가 때리면서 저도 맞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뭐 아내분 이력이 뭔지 모르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뚫까 패고 뭐 까늘에 붙고 해도 형사. 아니요 걔 안 걸었어요. 우리 남편이 걸었어요 나한테 폭행이라고. 걔는 안 했다고요. 걔는 아무것도 물론 밥 멍충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2017년도만 해도 그렇죠. 시시하고 창피하고. 아니 그런 거 몰랐어요. 근데 이것들이 어느새 알아가지고 뭐 다. 너 상간 남편이죠 우리들 남편한테 상간녀가 우리는 공동 불법 행위자기 때문에 판결금 반은 너가 내야 되니까 구상권 청구할 거야. 아이고 뭐 그렇게 네가 잘났으면 바람 왜 피노? 네, 진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 경험치에 의하면은 상간녀 박살 내지 않아서 아내분들 분노 해결되지 않는다고 빠른 시기는 6개월, 최장 10년 뒤에 전화하시거나 쪽지 보내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늦었습니다. 하지 마이소.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소송 끝났으면 이제 거의 안 되는 근데 거죠. 한참 지나서 아. 사실 얼마 전에 상담하신 아내분께서는 한 10년 정도 된 일인데도 끝까지 핸드폰 후벼 파가지고 소송하십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네. 해야죠. 소송해야죠. 네. 근데 왜냐 10년 앞날로부터 3년 이내 그 일이 있으면부터 10년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빠른 게 먼저 하나라도 적용되면은 종료가 예, 돼요. 종료가 되기 아, 때문에 그 네. 부분 잘 생각하시고요. 네. 근데 제가 무조건 박살내라고 안 하거든요. 네. 요즘에는 좀 약간 우아우아해요. 본인이 원하면 해라는데 공무원 특히 많이 말리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요즘 많이 말려요. 네. 왜냐하면 100% 또 들어와서 그걸 또 연루되고 짜증나고 하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박살내는 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이나 행위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남의 인생 콩나라 판단할 그렇죠. 수는 없고 저는 네. 일반적으로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공무원 또 어떤 분들 주로?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이제 약간 명예직이 있는 아. 경우에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알려지고 하면은 좀 네, 네. 그럴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상간녀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둘 중에 잘 장단점을 잘 살펴보시고 네. 아내분들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시고 저희 카페 가입하셔서 글도 많이 읽어보시고요.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